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애플의 위전 OS 엔터프라이즈 기능 업데이트입니다. 네, 작년 WWDC에서 처음 공개된 이후에 어떤 점들이 좀 달라지고 또 새로워졌는지 그 핵심들만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죠. 개발 환경 개선부터 사용자 경험, 현실 시각화 능력까지 짧지만 좀 알차게 한번 파헤쳐 보죠.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사실 단순 기능 추가라기보다는요, 애플이 이 공간 컴퓨팅을 기업 환경에 어떻게 접목시키려고 하는지 그 방향성을 좀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아, 그렇군요. 네, 개발자 접근성을 좀 넓힌 것부터 시작해서 실제 작업 현장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할지, 또 협업이나 보안 문제까지 흥미로운 지점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기업 환경에서의 활용 가능성, 이걸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네, 그럼 개발 환경 변화부터 좀 볼까요? 작년에 그 엔터프라이즈 라이센스가 있어야만 쓸 수 있었던 기능들? 그중 일부가 이제 모든 개발자한테 열렸다는 게 일단 눈에 띄네요. 네, 맞아요. 특히 그 USB-C, USB 비디오 클래스 기기를 통해서 외부 비디오 스트림 접근하는 거랑 뉴럴 엔진 접근. 네, 이게 그쵸? 네, 뉴럴 엔진 이게 그 기기 자체에서 AI 연산을 빠르게 하는 칩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웹캠 연결이나 아니면 온 디바이스 머신러닝 활용이 훨씬 자유로워지겠네요. 네, 상당한 변화죠. 어떻게 보면 특정 하드웨어나 좀 고성능 AI 기능을 쓰는 앱 개발의 어떤 진입 장벽, 이게 네. 낮아진 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객체 추적 우리 훈련 있잖아요. 이걸 이제 크리에이트 ML 앱을 꼭 안 쓰고 커맨드 라인에서 바로 할 수 있게 됐어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개발 자동화나 효율성 면에서도 훨씬 좋아질 걸로 기대가 됩니다. 듣고 보니까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럼 라이센스 관리가 이전에는 좀 어떤 점이 불편했길래 이런 개선이 들어간 걸까요? 아, 이전에는 뭐랄까 라이센스 확인이나 갱신 절차가 조금 번거로울 수 있었죠. 네. 근데 이제는 개발자 계정에서 직접 라이센스 파일을 확인하고 또 변경 사항이 생기면 무선으로 앱에 바로 자동으로 푸시되니까 관리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편리해졌네요. 네. 그리고 비전 엔타이틀먼트 서비스라는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음. 이게 뭐냐면 앱이 특정 유료 기능이나 라이센스를 사용할 자격이 있는지 쉽게 확인하게 도와주는 도구인데 이걸 통해서 라이센스가 유효한지 아니면 특정 기능을 쓸 수 있는지 이런 걸 프로그램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간편해졌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용자 경험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부터 진짜 좀 재밌는 기능이 보이던데요. 윈도우 팔로우 모드. 아, 네. 이거 비전 프로를 쓰고 이렇게 움직이면 특정 앱 창이 시야를 졸졸 따라다니게 하는 거잖아요. 와, 이거는 뭔가 작업할 때 계속 봐야 하는 대시보드나 설명서 같은 거 있으면 정말 유용하겠는데요. 바로 그 점입니다. 특히 막 물리적으로 이동이 작거나 아니면 두 손을 좀 자유롭게 써야 하는 작업 환경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 정보 접근성을 정말 크게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죠. 아, 근데 이 기능은 라이센스가 필요하긴 합니다. 아, 네. 라이센스 필요? 그리고 협업 쪽에서는요. 기존 쉐어 플레이 말고요. 기업 고객들을 위한 새로운 ARKit API가 추가됐어요. Shared Coordinate Space Provider라는 건데요. Shared Coordinate Space Provider. 네. 이게 뭐냐면 그냥 화면 공유를 넘어서 예를 들어 기업 자체의 보안 네트워크 안에서 여러 사용자가 아주 정밀하게 동기화된 3D 공간 좌표를 공유하면서 협업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데이터 보안이나 로컬 네트워크 제어가 중요한 산업용 AR 앱 같은 거 이런 걸 좀 겨냥한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아, 보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민감 정보 보호 기능도 강화됐다고 들었어요. 컨텐츠 캡처 보호라는 스위프트 UI 수정자. 이게 추가됐다고요? 네, 맞아요. 그 화면 캡처하거나 녹화할 때 아니면 미러링할 때요. 지정된 컨텐츠를 자동으로 가려주는 기능입니다. 아하. 예를 들어 금융 정보나 의료 기록처럼 좀 민감한 데이터 다룰 때 정보가 이렇게 의도치 않게 노출될 위험을 크게 줄여줄 수 있겠죠. 중요한 건 사용자 본인한테는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공유되는 화면에서는 가려지니까요. 보안이랑 사용 편의성 사이에서 좀 균형을 잘 잡은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것도 라이센스가 필요하고요. 네, 이것도 라이센스가 필요하군요. 라이센스 필요. 그럼 이제 비전 프로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카메라 접근성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작년에는 그 왼쪽 메인 카메라 피드만 접근할 수 있었잖아요. 네, 그랬었죠. 근데 이제는 양쪽 카메라 영상에 개별적으로 또는 동시에 접근해서 스테레오 처리나 분석까지 가능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AR킷의 카메라 프레임 프로바이더라는 API를 통해서 이게 가능해졌고요. 몰입형 공간이든 공유 공간이든 다 작동합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현실 공간에 대한 훨씬 깊이 있는 이해나 상호작용이 가능해진 거죠. 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카메라 영역, 카메라 리지언스라는 아주 강력한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카메라 영역이요? 네. 이게 뭐냐면 현실 세계의 특정 부분을 딱 선택하면 그 부분의 비디오 피드만 별도 창에서 확대하거나 아니면 뭐 화질을 개선해서 보여주는 기능이에요. 아, 예를 들면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저 멀리 있는 복잡한 기계에 아주 작은 게이지 숫자를 읽어야 한다거나 아니면 좀 어두운 곳에 있는 부품 상태를 자세히 봐야 할 때, 그럴 때 아주 유용하겠죠. 와, 그렇네요. 구현 방법도 뭐 스위프트 UI에 카메라 리전 뷰를 쓰면 간단하고 좀 더 세밀한 제어가 필요하면 AR킷의 카메라 리전 프로바이더를 쓰면 된다고요. 네, 맞아요. 개발 유연성도 고려한 거죠. 그리고 뭐 이미지 안정화 기능이라든지 대비나 채도를 향상시키는 그런 처리 옵션도 제공되고요. 좋네요. 다만 여기서도 좀 고려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어떤 점들이죠? 일단 만약에 카메라 영역에서 확대 축소 변환을 구현했다면 저장하거나 전송하는 프레임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하고요. 네. 그리고 프레임 속도가 중요하다면 대비 향상보다는 안정화만 선택하는 게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처리 부하가 적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이 카메라 영역을 너무 크게 잡으면 시스템 자원을 많이 소모하니까 전체 화면의 한 16 이하로 사용하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강력한 기능일수록 이 효율적인 자원 활용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좀 생각을 해야 하는 부분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비전 OS 엔터프라이즈 업데이트의 핵심 내용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개발 편의성이 좋아진 것부터 시작해서 사용자를 따라다니는 창, 또 강화된 협업이랑 보안 기능, 그리고 현실을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해지는 카메라 영역까지. 와, 정말 많은 기능들이 추가되고 개선되었네요. 네. 이 기능들이 여러분의 업무 환경이나 지금 개발 중인 앱에 어떻게 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지 상상해보는 것만으로도 참 흥미롭습니다. 네, 맞아요. 핵심은 역시 애플이 이 공간 컴퓨팅을 그냥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기기, 이걸 넘어서서 실제 산업 현장의 생산성이나 협업, 정보 접근성을 혁신하는 도구로 만들려고 한다는 그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이런 강력한 기능에는 항상 그 환경 안전 문제라든지 사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어떤 책임감 있는 접근, 이게 반드시 따라와야겠죠. 네, 맞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이렇게 곱씹어 보니까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르네요. 만약에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모든 사물에 대해서 그냥 보는 걸 넘어서서 관련된 정보나 분석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딱 겹쳐서 보인다면 여러분의 일상이나 혹은 전문 분야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